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기초광역의원 후보 3차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날인 2022년 4월 21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모여 1억 원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강 의원 지역구에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며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난처하다는 듯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30분간 대화에서 김병기 의원은 사실상 자신을 끌어들인 거다라면서도 알게 된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 다음 날 발표된 공천 결과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고 이후 당선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단호한 말과 달리 공관위원인 강 의원 측이 돈을 받은 걸 알고도 공천을 준 겁니다. 심지어 회의에서 강 의원은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회의록과 다른 공관위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 의원이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고 판단하고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김경시 의원 공천 결정날 회의에는 돌연 불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SBS 취재진은 전 쿠팡 최고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로부터 장 씨의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내 영상 등을 관리하는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고 장덕준 씨가 일하지 않은 영상과 시간을 확인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화에서 김 대표는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고 했고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지난 2020년 12월 한국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6개월 뒤 김 의장은 한국법인의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마저 사임했습니다. 쿠팡은 김 의장이 글로벌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책임에서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의장이 한국 대표에서 물러나기 1년여 전인 2018년 10월 당시 쿠팡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최고 행정책임자가 나눈 문자입니다. 최고 행정책임자는 노동부의 직원이 쿠팡 딜리버리맨, 즉 쿠팡 배달기사 이슈에 대해 김범석 대표에게 질문할 예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김범석을 창업자와 LLC의 CEO로 임명하고 다른 사람을 CEO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0년 4월 쿠팡 임직원이 주고받은 메일에선 사내 메일 조직도에서 김범석을 지우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며 숨기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서울의 한 대출 상담 업체입니다. 모든 종류의 정책 대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행 수수료가 얼마냐고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수수료를 저희는 현찰로 받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받아요. 정책 대출 신청을 도와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권유한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 사라진 줄 알았던 상품 끼어 팔기, 속칭 꺾기의 전형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 가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준다. 누가 들어도 비정상적인데 수소문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이것저것 좀 건드려 놓으면은 그래도 한 3, 4억 정도까지는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취재진을 의류 판매업자로 소개하고 얼마까지 대출이 될지 물었습니다.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면
연리 3%대 정책 대출이 2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적발된 적이 없다는 과시도 빼놓지 않습니다. 중기부는 현행법상 자발적 신고 없인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대출을 미끼로 한 꺾기가 취재된 건 이달 초입니다.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데도 소속을 거리낌 없이 밝혔습니다. 종신보험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화생명보험이거든요. 확인 결과 한화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GA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 전해왔습니다. GA의 독단적 일탈이란 뜻인데 취재에 응한 설계사들 얘기는 다릅니다. 당연히 알죠. 자기들이 이제 지혜를 만들면 사장 파견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컨트롤하는데. 정책자금 대출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금감원, 경찰 등과 TF를 구성해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다리의 종점인 무안군 마갑산 일대에 경관산책로와 목재타워를 조성하는 예산 230억 원짜리 사업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한 뒤 투자 심사를 받아 실시 설계, 시공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절차를 어긴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절차를 어긴 채 사업을 추진하다 부지를 끝내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매매를 거부하는 토지주들, 경기도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들로 공교롭게도 사업 승인이 확정되자마자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땅, 무안군 요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 소유의 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사업 승인 당시 사업 정보를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지적제조사 부서였어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부지여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 직원과 가족들 총 3명이 땅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조성하려는 건 관광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 수탁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은 이러한 토지 취득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토지주들과 쉽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방안을 배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토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의 차질은 예견됐던 셈입니다. 한편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관련 의혹과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생활 곳곳에 스며든 플라스틱은 대부분 에틸렌에서 시작됩니다. 에틸렌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한때 연봉 1위, 선망의 기업 여천 NCC는 공장을 닫아야 했고 여수산단의 공장 가동률도 적자 한계선인 80%까지 떨어졌습니다. 석유화학의 위기가 여수의 위기로 연결되는 이유는 여수는 경제구조 자체가 석유화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석유화학은 150년 동안 유럽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이 폭등하며 산업 전반에 거센 위기가 닥쳤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기업 바스프입니다. 이곳의 경쟁력은 순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Erzeugen wir mehr CO2 als das müssten. Die Effizienzen hochbringen, weil das heißt, dass wir weniger Kosten für die Energie haben und damit weniger CO2-Emissionen. Da geht also Ökonomie und Ökologie. 독일은 에너지부터 원료까지 모든 분야의 질서 있는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탄소 비용이 커지는 시대,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그동안 경제 발전의 산실로 자리 잡은 석유화학 산업. 여수의 털을 잡고 50여 년 이어져 온 산단의 세월은 지역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해온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는 비단 공장 가동률만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일자리와 청년, 지역의 경제와 미래까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산업이 아니라 내일을 잇는 산업으로 50년간 지켜온 석유화학 산업을
다음 세대로 어떻게 있느냐, 그 대답을 향한 여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